간밤 암호화폐 시장 흐름 좀 보도록 하죠. 네, 좋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매주 화요일에 하는 게 있죠. 바로 한 주간의 그 자금, 네. 순유입과 순유출의 동향을 먼저 파악을 하는 건데 일단 4주 연속으로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의 순유입이 기록이 됐습니다. 앞서서 거의 뭐 8주, 9주 연속으로 유출세를 보이다가 지난 한 달 동안은 우리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에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투자를 이어오는 흐름이 이어가고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도 뭐 긍정적인 부분으로 당연히 평가를 해볼 수 있겠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디지털 자산 상품에 또 투자를 하는 데는 아무래도 최근에 좀 분위기가 많이 반전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바로 이어서 어떻게 비트코인에 좀 맞아요. 지금 우리 비트코인을 빨리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제가 오늘 오전 기준으로 이제 대본을 작성을 하는데 하는 도중에 계속 알림이 뜨는 거예요. 비트코인 32,000달러 돌파. 비트코인 32,500달러 돌파, 33,000달러 돌파, 33,500달러 돌파, 34,000달러까지 결국 오늘 우리 국내 시간으로 아침 시간에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결국 현재는 33,000달러 선에 안착을 해준 모습인데 하루 동안에 11%가 올랐어요. 하루 동안에 11%가 올랐고 딱 34,000달러 때 가격대를 멈췄습니다. 34,000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봤을 때는 34,029달러 선까지 올랐다가 조금 다시 32,000달러까지 밀려났다가 다시 또 33,000으로 이렇게 또 계속 뭐 올라갈지 아니면은 뭐 어디에서 지지를 잡아줄지는 시간을 봐야겠습니다만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룻밤 사이에 말 그대로 폭등을 하면서 지금 24시간 거래량도 74%가 늘어났고요. 도미넌스도 지금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52.5%를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70% 막 이랬던 시장들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언제가 그렇게 돼요? 한참 불장일 때 그렇게 되나 아니면 아니죠. 초기에 그렇게 되나? 좀 초기 때. 네, 2020년도 전 때는 비트코인의, 그러니까 알트코인의 개수가 많이 없기도 했고, 그래. 사람들이 잘 몰랐을 때는 비트만 사잖아요. 다른 걸 모르니까. 그래서 이게 뭐 최고치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근래, 뭐 최근 2년 동안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최고치를 현재 찍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나를 봤을 때, 일단, 지난 주말에 비트코인 ETF 승인됐다라는 오보 때문에 3만 달러를 먼저 1차적으로 돌파를 했었죠. 그리고 다시 가격이 28,000달러까지 내려왔었는데 간밤에 올랐던 거는 바로 이 그레이스케일 판결 확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지금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GBTC 펀드를 현물 비트코인 ETF로 신청하겠다라고 SEC에 신청을 했고 SEC가 계속 미루다가 최종적으로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의사가 없다라고만 밝혔어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월요일 오늘 새벽에 이제 그 판결 시기가 끝이 난 거죠.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이제 현물 ETF 신청을 SEC가 본격적으로 재검토해야 되는 현재 시기가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레이스케일의 판결 확정만 가지고 긍정적인 건 아니고 이 판결 확정문을 가지고 다른 회사의 상품에도 승인이 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영향 때문에 지금 기대감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 그레이스케일만 간밤에 소식이 나와서 비트코인이 잘 간 게 아니라 블랙락 쪽에서도 또 여러 가지 이슈가 확인이 됐는데 일단 블랙락에서 현물 비트코인 ETF를 DTCC에 등록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중앙예탁기관이에요. 미국의 중앙예탁기관인데 이 청산이나 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거래 후 금융 서비스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블랙락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트러스트, 이 현물 비트코인의 ETF를 이 DTCC에 등록했다라는 부분이 ETF를 시장에 출시하는데 굉장히 임박한 거 아니냐라는 이 업계 사람들의 추측도 이어지고 있고요. 또 블랙락이 10월 한 달 동안 비트코인의 현물 ETF의 초기 자본 조달을 계획하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QCB라고 하죠. 증권 식별 코드도 지난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위해서 블랙락에 제출을 했다라는 것도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 획득을 했대요. QCB도 획득을 했고 또 ETF 초기 자본을 위해서 자금을 조달한다라는 내용이 뭐 블랙락부터 정말 기관들이 이제 ETF 승인을
정말 눈앞에 두고 기정사실화는 네, 그렇죠. 라고 시장에 어느 정도 좀 확신을 주는 뉴스들이 쏟아지면서 오보도 이유가 있었던 거야. 뭔가 이런 맞아요. 작업들이 되는 걸 보고 쓴 거야. 그죠? 그렇죠. 저희가 그때도 그렇게 말했었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이런 기사가 날 리가 없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루 만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 ETF와 관련해서 상승 기대감이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34,000달러까지 오늘 오전 기준으로 돌파를 해줬었고요. 네. 이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뭐 긍정적인 이야기밖에 지금은 나올 게 없습니다. 그렇지. 지금 언스테이형에서도 EY도 비트코인 ETF 대형 기관 끌어당기는 자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지금 기관들이 불나방처럼 비트코인을 갈망하고 있고 또 비트코인 ETF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규제 장벽에 막혀서 기관 자금이 유입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준비만 되면 대형 기관들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될 것이다 라고 EY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보였고요. 가격 면에서 놓고 봤을 때 지금 비트코인 이 가격이 34,000달러가 72주 최고치입니다.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52주를 넘어서 72주 최고치 가격대를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올 한 해 동안만 90% 넘는 상승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었을 때도 일단 주간 기준으로만 놓고 봤을 때도 비트코인의 가격은 주간 기준 10% 그리고 일주일 기간으로는 17% 이상의 상승을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어느 구간에서 이제 지지를 해줄지를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31,000달러의 강력한 저항이 있는데 그거를 한 번에 뚫었거든요. 뚫었으면 이제 어디에 일단 엉덩이를 붙일 거냐를 조금 분위기를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망과 관련해서 애널리스트들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를 하고 있죠. 일단 29,000달러가 중요한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내려오더라도 29,000달러에는 좀 엉덩이를 걸치자 좀 이런 입장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만약에 이번에 이분 같은 경우는 31,000달러만 잘 돌파해줘도 다음 고가까지는 금방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34,000 한 번에 뚫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또 한 번에 34,000 갔다가 다시 33,000까지 내려오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고점을 높여주는 흐름이 나올지 또 오늘 밤도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급격하게 오르는 만큼 단기 조정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이런 부분은 염두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우리는 29,000달러가 뚫리는지 안 뚫리는지에 대한 여부를 시장에서 잘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애널리스트가 이 비트코인의 최근 움직임으로 봤을 때 지금이 저점이다. 지금이 최고 저점이고 내년에는 정말 신고점을 간다라는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고점 예측의 시기를 또 구체적으로 말을 했어요. 내년 7월 9일부터 21일까지 라는 구체적인 예상 시기가 나왔는데 제 생일 부근이거든요. 정말 생일 선물 같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 네, 내년 제 생일쯤에 과연 비트코인의 가격이 정말 신고점을 뚫었을지 아니 근데 그 마음으로. 근거가 뭐지? 7월에 왜 신고점을 뚫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걸까? 차트를 분석을 했을 때 기간적으로 기술적 분석상 사이클을 확인했을 때 내년 7월이 되면은 신고점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야 되겠네 지금이라도. 또 꼭 이렇게 들어가면 또 물리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참 투자 심리라는 게. 맞아. 네, 저거 보다가 들어가면은 또 꼭 물리는 그런 흐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이분 입장 그거예요. 올해 연말, 그러니까 12월까지 34,000달러대에서 계속 횡보를 하다가 내년 7월에 신고점 간다. 그 가격은 최종적으로 90만 달러에서 130만 달러가 될 것이다. 되게 세게 샀네? 그 지금 3만 달러인데 130만? 몇 배가 오르는 거예요. 어쨌든 네. 아니 이게 전 고점이 몇 달러였죠? 6만 달러예요. 6만 달러였는데 네. 지금 130만 달러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릿수 잘못 쓴 거 아니야? 네. 13만 달러 그런 거 아니야? 아니요. 그래? 네, 90만 달러에서 130만 달러. 어마어마하게 보고 있네. 미치겠다. 그냥 말만 들어도 행복하긴 하다. 근데 이거를 이제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렇죠. 알트코인 쪽은 어때요? 네, 일단 비트가 이렇게 시원하게 올라줬으니까 알트코인도 당연히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그래도 비트코인을 따라가지는 아직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더리움이 간밤 약간 7% 정도 오름세를 보이면서 정말 오랜만에 1,700달러 선 탈환을 해줬습니다. 이더리움 현재 주소수도 1억 개가 넘어간다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뭐 엄청나게 긍정적인 낙관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또 내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소수가 올랐다는 거는 네트워크 성장과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풀이해 볼 수 있겠는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1,700를 돌파하는 이 구간이 지금 1,700에 딱 걸쳐 있잖아요. 여기가 굉장히 강력한 저항이기 때문에 1,700에서 $1,500 사이 중간에서 지속적인 행보를 더 이어갈 것이다라는 현재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도 31,000이 굉장히 강력한 지지 구간이었는데 단숨에 뚫어졌죠. 근데 이더리움은 조금 더 이 저항에서 힘을 못 주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기술적으로는 조금 뭐 우울한 전망을 내놓기도 했고요. 이더리움과 관련해서 뭐 앞으로 얼마 갈 거다 막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은 이더리움보다도 비트코인에 훨씬 더 많이 집중해서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외 코인들도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BNB도 6%, 리플도 4% 오르면서 현재 0.54달러 그리고 이 솔라나가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어제도 솔라나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는데 또 간밤에 비트코인이랑 같은 상승률을 보여줍니다. 11% 동일하게 오르면서 결국 32달러까지 현재 가격 상승을 만들어냈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만 지금 30% 넘게 급등을 했고 암호화폐 펀드 저희가 맨 앞에서 확인해봤던 그 펀드에서도 이 솔라나 쪽으로 자금 유입은 4주 연속으로 유입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기관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종목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일단 솔라나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솔라나 관련해서 유입된 자금이 일주일 만에 420%가 급증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더리움이나 이런 다른 네트워크를 이렇게 둘러싼 좀 보안 문제들도 있었는데 그런 거랑 대비해서 대조돼서 솔라나가 더 부각을 현재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솔라나와 함께 어제 긍정적인 코인이다. 뭐 지금 가격이 너무 좋다라고 했던 또 다른 코인이 바로 체인링크인데 체인링크 같은 경우도 한 달 사이에 놀라운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네트워크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 솔라나 같은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체인링크가 어디 있을까? 여기 있네요. 네, 체인링크도 지금 간밤에는 7% 정도인데 일주일 새 거의 45% 가까이 오르면서 결국 $10 선 가격 회복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솔라나 그리고 체인링크와 관련돼서 이 네트워크 안에서도 커뮤니티 안에서도 계속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체인링크는 특히 고래들이 많이 큰 물량을 매집을 하고 있는 게 포착이 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이 흐름세가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전망은 나오고 있습니다.